양쪽 지수는 엇갈리는데 상승 종목의 개수가 월등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500개 종목 오름세 나타내고요. 800개 종목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럴 때 지수를 떠나서 오른 종목 아무래도 많으면 체감 지수상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오늘장 어떻게 좀 적응해 나가야 될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략 체크인 함께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지점장님도 이번 주에 좀 여러 가지 문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객장 쪽으로는 어떤 문의 좀 많이 들어오나요? 네, 아무래도 에코프로 이런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포트에 포스코홀딩스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문의가 좀 생겼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원래 방송이긴 했는데, 지금 수요일부터 해서 포스코홀딩스 비중을 줄이고,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줄여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주도주의 큰 폭의 하락이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땡겨올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은 다 땡겨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포트로 이제 이번 주에는 좀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수급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는 부분은 이게 2차 전지가 조금 쉬게 되면서 이 수급들이 반도체 쪽으로 좀 옮겨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ISC라든지 또는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의 종목들이 눈에 띄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메타라든지 구글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는 견조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조정 나오긴 하지만은 짧은 조정에 그치고 다시금 반등하는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 수급이 깨졌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질 게 아니라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다른 섹터의 움직임에서 시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공격적인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포트 운영 전략에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이후의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포트 바꾸느라도 조금은 분주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변화가 좀 있었다 예고를 해주셨는데 시장은 2차 전지가 없더라도 대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지하시고요. 주식 100%의 포트폴리오였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운용 전략의 변화 알려주시죠. 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충분히 주식을 하셔도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100%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차익 실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변경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2차 전지 이렇게 포트에 담겨져 있다면은 이제는 좀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조금 챙겨놓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에 그런 내용들을 실행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모 투자주의라고 해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런 현상인데요. 남들이 아무래도 돈을 좀 벌게 되면은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주식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양봉이 좀 길다 또는 급등했다 이런 거 보시고 따라 이제 종목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이런 방송이라든지 또는 블로그나 또는 SNS 통해서 공부를 좀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포트 변경이나 이런 좀 실행에 좀 옮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모 현상을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이번 시기뿐만 아니라 항상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매크로 금융 환경 자체는 저는 완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7월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연내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놨다라는 것은 이제 매크로 금융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의 4월에 이런 코멘트들에 따라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크게 위기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의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앞둔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좀 다른 시점인데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많지만 미국은 시민들이 금융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자산의 비중이 많다는 것은 예금 적금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주식이나 펀드 통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주식시장이 많이 출렁거리면 출렁거릴수록 선거에 좀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을 좀 다운시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크로 금융 환경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간다라면은 우리도 나라도 견조하게 커플링 현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이런 포트 운영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바뀐 것 같은데 일단은 주식 비중 100%, 포트 운용 전략은 공격적, 그대로 기조는 가져간다 얘기해 주시네요. 그러면 종목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기존 포트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조금 전에 어떤 변화 있었는지 살짝 예고를 해주셨죠. 주 중반 이후에 슬슬 비중 정리하면서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기존에 30%였습니다. 그리고 LG전자 40% 비중으로 담겨 있고요. SK 하이닉스 20% 여기서 수익이 좀 확대가 됐겠네요. 동양 EMP 10% 이렇게 총 4종목으로 주식 비중 10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신병재 부지점장님 포트폴리오는 5월 말 즈음에 포스코 홀딩스를 신규 매수한 걸로 나옵니다. 당시에 한 30만 원 중후반 그때 사신 걸로 집계가 되는데 다 파신 건가요? 그러면 수익률 한 100% 정도 찍고 파셨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2달 정도 이제 보유를 좀 하게 된 것 같고요. 다행히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수급이 생각보다 좀 세게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77만 원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지만은 저는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70만 원 선에서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77만 원까지는 저도 승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서 다행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분기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했으나 어쨌든 그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처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가격대 이미 2030년까지의 밸류를 충분히 반영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좀 추가 오버슈팅이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판단했던 것이 좀 잘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를 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LG전자 최근에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영업이익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탄력은 좀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수급이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급들이 이제 반도체나 이런 다른 IT 쪽으로 흘러나오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매수가 이제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5% 가까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조금 위기에 빠져 있으나 어쨌든 주식 같은 경우는 항상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변동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실적을 본다면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서 확보된 이런 수익을 바탕으로 추가 매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LG전자 40% 비중은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 제가 말씀을 또 드렸는데요. 다행히 이쪽으로 수급이 바로 넘어오게 되어서 저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중소형 장비주들의 이런 반도체 상승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시가 쪽에 상위 종목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예상했던 대로 박스권은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 좋지 않았고 상반기 누적 적자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그런 부분이 바닥 확인을 강력하게 시켜주는 내용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이제 상승했었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홀딩 하셔가지고 월봉상에서의 고점 15만 원 부분까지도 저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종목 이제 10% 정도 비중으로 제가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동양 EMP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전기차 종목들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밀리진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기차 충전소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확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별개의 움직임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매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좀 가격이 칠 때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지난주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쭉 리뷰를 해주셨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제때 잘 팔았고 또 포트폴리오가 마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매기가 또 SK 하이닉스 쪽으로 가면서 이래저래 또 수익을 내고 계세요. 확실히 2차전지 반도체 골고루 좀 담아야지 포트가 균형 잡히게 수익을 내는구나. 요즘 장세 다시 한번 대응책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은 팁을 얻습니다. 종목 하나만 추가 질문 드릴게요. LG전자입니다.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오히려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 괜찮았다. 이렇게 계속 믿음을 드러내 주셨는데 사실 차트 모양만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는 양상이죠. 게다가 오늘 유난히 시장 대비 좀 약해가지고요. 리스크 관리 라인을 좀 잡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추가 매수가를 잡고 계시다면 그 가격을 알려주셔도 될 것 같고 LG전자 가격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를 계속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어쨌든 매출, 외형 성장은 충분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분기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했고요. 20조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장 사업부로 인해서 이런 모멘텀들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좀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좀 굉장히 위험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도 장대 음봉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락세가 언제쯤에 멈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주봉상의 차트 라인을 좀 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11만 원대 이 부분이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LG전자 같은 경우 보통은 지지선을 깰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11만 원 오히려 깼을 때 저는 추가 매입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시총이 18조 수준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0조 이상으로 돌려놔야 되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LG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음봉의 공포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한 평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러면은요, 신규 편입 종목 어떤 기업인가요? 네,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네이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전일에 좀 큰 폭의 상승 나왔습니다. 인터넷 업종인데요. 어쨌든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메타나 구글과 방향을 좀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메타와 구글, 이제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이 실적을 호실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 네이버 쪽에서도 좀 타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8월 같은 경우는 하이퍼글로벌 X 공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자체의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는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가 잘 작용하고 있는 기술적 위치다라는 점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시총 상위 종목이 조금 뭐 싫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너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어제 보여줬던 이런 탄력 같은 경우는 속도 면에서도 이제는 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거래량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의 가격대 이미 상승은 했지만은 충분히 신규 매입도 가능한 시점이다 생각해서 새로운 포트에 담아보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빈자리를 네이버가 채우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30%로 신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40%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여기에서 오늘 장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11만 원이 지지라인인데 여기에서 이탈할 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겠다 라면서 LG전자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그대로 홀딩합니다. SK하이닉스 20% 그리고 동양 EMP 같은 경우 전기차 충전 테마기는 한데 2차 전지가 흔들리더라도 이 종목은 약간은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는 코멘트 있었죠. 10% 비중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금요일마다 찾아가는 프로그램 미스터 진단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이종목 전문가의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2128-3388번으로 종목 진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